할아버지가 씻을 때 콕 아프게 했어요. 새벽 2시 내 살배기 딸이 식은땀을 흘리며 아랫배를 가리키는 순간 선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시아버지예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응급실에서 확신에 차 절규하던 선우는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아버지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게 과연 이 가족을 구원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선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부장님. 선우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수정을 원한다고요? 선우는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우가 급하게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은이 데리러 가주실 수 있나요? 김영감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일해. 우리 다은이 내가 데려올게.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린이집에 6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선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녁 6시 김영감이 어린이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은이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공룡 인형을 꼭 안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아지 왔네.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 김영감이 다은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룡 만들기 했어요. 다은이가 자랑스럽게 종이 공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은이가 참 잘 만들었네. 김영감과 다은이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회사에서 선우가 지친 목소리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직 끝 안 났어. 자정 넘어서 들어갈 것 같아. 알겠어. 아버지가 다은이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민준이 소파에 앉아 답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선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다은이의 공룡 인형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우가 거실을 정리하려다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다 씻었다. 김영감이 큰 수건으로 다은이를 감싸 안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김이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제 오니? 많이 늦었구나. 김영감이 선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늦은 시간까지. 선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영감이 잠옷을 입은 다은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자야지. 엄마 왔으니까 코 자요. 다은이가 침대에 누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선우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다은이의 머리맡에 축축한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바짓단도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다은이 씻기는 거야 뭐. 또 바쁘면 언제든 말해. 김영감이 손을 흔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와 민준이 배달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우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민준이 치킨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음에 보양식이라도 해드려야겠어. 선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아파요. 다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선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선우가 급하게 일어나
다은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은이가 이불 위를 뒹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선우가 다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다은이의 아랫배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다은이가 울먹이며 자신의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누가 그랬어?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욕할 때 콕 아프게 했어요. 다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김영감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은이가 왜 우는 거야? 김영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다은이가 김영감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선우 등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다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영감을 바라보는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뒤늦게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다은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애가 씻기 싫어서 떼쓴 거겠지. 김영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다은이가 평소에 목욕을 싫어하긴 했는데, 하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계속 울면서 김영감을 피하는 모습을 지켜본 선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다은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선우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김영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당분간 제가 다은이 돌볼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김영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시간이 좀 생겼거든요. 선우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영감이 선우의 차가운 태도를 느끼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김영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주말 내내 다은이는 간헐적으로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고 하면 금세 괜찮다며 숨어버렸습니다. 다은아, 정말 배 안 아파? 안 아파요. 괜찮아요. 다은이가 엄마 뒤로 숨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우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오늘 병 갔어도 될까요? 아이가 아파서. 선우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징후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우가 다은이의 손을 잡고 동네 소아과에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은이 어디가 아픈가요?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접수를 받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백발의 김 원장이 다은이를 진찰대에 눕혔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금요일 밤부터요. 다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원장이 다은이의 배를 여러 번 눌러보았습니다. 특별히 딱딱한 곳은 없네. 변은 잘 봤어? 네, 괜찮았어요.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비 아니면 장염 같은데. 별거 아닐 거예요. 김 원장이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유산균하고 해열제 드릴게요. 이틀 정도 먹여보세요. 선우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아이가 다른 일을 겪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원장이 펜을 멈추고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일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의 불안이 아이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우가 의사의 말에 뜨끔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 성피해 징후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들을 하나씩 읽어가던 선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이 어때? 병원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선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거실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 오늘 전화 안 받으시던데. 모르겠어. 선우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선우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다가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지금 아버님 의심하는 거야? 선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의심해.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지를 왜 의심해? 선우가 책상에서 종이 뭉치를 들고 와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봐. 아동 성피해 징후 체크리스트야. 민준이 종이를 주워들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당신 눈에는 이 50가지 징후가 단순 장염으로 보여? 선우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그럼 다은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데?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그때 다은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자 다은이가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앞에는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장난감 포크로 토끼 인형의 아랫배 부분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뭐 하는 거야? 선우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토끼가 아파해요. 여기가 아프다고 해요. 다은이가 인형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민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야? 민준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민준이 출근한 후 욕실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이 사용했던 수건을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가 입었던 속옷과 잠옷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우가 혼잣말을 하며 지퍼백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와 서랍을 뒤지다가 지퍼백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지퍼백을 들고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증거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선우가 지퍼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지퍼백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증거? 미쳤어? 증거인멸이야. 112 누를 거야. 선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민준이 선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거야? 선우가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며칠 동안 다은이의 복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은이가 텔레비전에서 나이 든 남자만 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다은이가 선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우는 마음을 굳히고 강남의 아동심리 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네, 예약하고 싶은데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할까요? 급한 상황이라서요. 선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 시간 김영감이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우야, 나다. 다은이 괜찮니?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다은이만 잠깐.
가세요. 선우가 소리를 지르며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김영감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에 쓸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선우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아동심리 상담센터에 선우와 다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은이죠? 젊은 여자 상담사가 다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습니다. 안녕, 다은아.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다은이가 선우 뒤로 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실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형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그림 그려볼까? 수진 상담사가 크레용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다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습니다. 선우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수진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다은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랫배만 계속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진 상담사가 가족 인형들이 든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아, 이 인형들로 우리 가족을 만들어 볼까? 다은이가 조금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다은이야. 수진 상담사가 인형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셔. 수진 상담사가 할아버지 인형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싫어요. 다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은이가 온몸을 떨며 경련에 가까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수진 상담사가 당황하며 선우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빨리 오세요. 선우가 상담실로 뛰어들어가 다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다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상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우가 거의 실신 직전인 다은이를 들쳐 업고 상담센터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요. 선우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다은이가 선우의 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선우가 다은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 당직이인 박 의사가 다은이를 진찰대로 옮겼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금요일 밤부터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선우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의사가 다은이의 배를 촉진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열이나 구토는? 아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선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시아버지예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박 의사가 선우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가해자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다은이가 할아버지가 아프게 했다고 했어요.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의사가 간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우의 과민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사가 혈액 검사, 엑스레이, 복부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어머님, 조금 진정하세요. 박 의사가 선우의 흥분한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 의사는 조용히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에 연락해. 그날 밤 선우와 민준이
병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수액을 맞으며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해도 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발.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기관 김사회복지사입니다. 김사회복지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선우가 반가운 듯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저희 시아버지를. 잠깐만요. 어머님께서 신고하신 건 아니에요. 김사회복지사가 선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한 겁니다. 아동 학대 의심으로요. 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과 가족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사회복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는 임시로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선우가 울부짖으며 다은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선우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와 떨어져 계셔야 합니다. 민준이 망연자실한 채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아, 나야.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김영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 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선우, 민준, 김영감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는 어떻게 됐나? 아버지.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염치 없게. 김영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다은이는 격리병동으로 이송됩니다. 격리요? 선우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족과의 접촉은 금지됩니다. 간호사가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다은이를 태운 침대가 복도로 지나갔습니다. 가족 세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선우가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피해 아동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붉은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선우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선우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영감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영감이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게.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겠다.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어. 김영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민준이 뒤따라가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김영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날 믿지 않는데. 선우가 휴대폰을 보니 민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선우가 집으로 돌아가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거야? 우리 딸이.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다고.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 시간 격리병동에서 다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당직이에게 보고했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해지고 있어요. 다은이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학회에서 막 돌아온 오승민 교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동보호 케이스가 있다고? 오 교수가 당직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학대 의심으로 들어온 4세 여아인데. 당직이가 다은이의 차트를 건넸습니다. 오 교수가 차트를 꼼꼼히 읽어보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간헐적 복통? 오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접촉 금지했지만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 교수가 격리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면회가. 간호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오 교수는 이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 교수가 의식 없는 다은이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촉진했습니다. 여기가. 오른쪽 아랫배 부분에서 미세한 부어오름을 발견했습니다. 응급 초음파 준비하세요. 오 교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도플러 CT도 바로 찍어야겠어요. 30분 후 CT 촬영 결과를 본 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소꼬임입니다. 이미 괴사가 시작됐어요. 오 교수가 의료진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폐혈증으로 갈 수 있어요. 아동보호기관 담당자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이건 학대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 연락하세요. 선우와 민준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뛰어오는 두 사람을 본 오 교수가 다가갔습니다. 다은이 부모님이시죠? 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선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한 말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원인이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선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난소꼬임이라는 희귀 질환입니다. 오 교수가 CT 필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죠. 극심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프게 했다는 말은? 목욕할 때 이미 꼬여있던 난소가 자극받아서 통증이 심해진 거예요. 오 교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아팠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선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오 교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감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어떻게 됐나? 김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김영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김영감이 무릎이 꺾이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게. 선우가 김영감에게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김영감은 선우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세 사람이 그 불빛을 바라보며 복도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실에서 나올 소식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은 선우, 민준, 김영감이 붉은 수술 중 표시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우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준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김영감은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오승민 교수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난소 전체를 드러낼 뻔했어요. 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괴사 직전에 겨우 잡았습니다. 아이 건강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김영감이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살았다는 거죠? 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다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우가 다은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은아, 엄마야. 괜찮아. 나 이제 배 안 아파. 다은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다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그때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김영감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김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아팠구나. 선우가 김영감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우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영감이 선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아버지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김영감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애만 살았으면 됐다.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은이만 괜찮으면. 선우가 김영감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 죄를. 그만하거라. 김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말하지 마. 민준이 아버지와 아내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병실 안에 눈물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김사회복지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승민 교수님의 최종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김사회복지사가 공문을 펼쳤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질병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종결합니다. 선우가 김사회복지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소동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김사회복지사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일주일 후 다은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뭐 드실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등어구이가 좋겠어. 김영감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선우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가 김영감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아픈 거 할아버지 잘못 아니야. 다은이가 김영감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김영감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응, 다은이 배에 병이 있었던 거야. 다은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우가 김영감 앞에 고등어구이를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김영감이 젓가락을 들어 고등어구이를 한 점 집었습니다. 간이 좀 세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선우가 얼른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김영감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은이가 할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밥 먹으니까 좋아. 민준이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식사 후 김영감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김영감이 찻잔을 받으며 선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네, 아버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지?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가 자기 방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선우가 다은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민준이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선우가 민준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견뎌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민준이 선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실로 쏟아지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준우야, 누나한테서 블록 빼앗으면 안 되지. 선우가 3살배기 아들 준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가 내 성 무너뜨렸어. 9살이 된 다은이가 삐죽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김영감이 신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엔 준우가 더 창의적인데? 할아버지도 준우 편만 들어. 다은이가 김영감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김영감이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질투하나? 아니에요. 저는 안 질투해요. 다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우가 부엌에서 갈비찜 냄새를 맡으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갈비찜 어때요? 간 맞나요? 이제 간 맞출 줄 아네. 김영감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 모두 모여서 점심 먹어요. 다은이와 준우가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김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김영감의 팔을 살짝 잡아 도왔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김영감이 고개를 저었지만 선우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내일 발표 수업이에요. 다은이가 갈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김영감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김영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니? 네. 준우도 그렇게 생각하죠? 다은이가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좋아. 준우가 갈비 조각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다은이와 준우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가들, 아빠 보고 싶었어? 민준이 두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우가 민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승진 확정됐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선우가 기뻐하며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김영감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들 봐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 김영감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다은이가 할아버지에게 책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읽어주세요. 응,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김영감이 안경을 쓰고 책을 펼쳤습니다. 준우도 김영감 무릎에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의 깊은 산속에 김영감의 따뜻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닌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민준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선우가 싱크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민준이 선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됐잖아. 그때 다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재밌어요. 또 읽어주세요. 김영감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책을 참 좋아하네. 선우와 민준이 거실로 나가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 5이 모여 앉은 거실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아침 준비를 하다가 시아버지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하지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선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김영감이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에서는 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119 불러. 선우가 울부짖으며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달려와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환자가 쓰러졌어요. 말을 못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감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우가 구급차 안에서 김영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꼭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광범위한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반문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혈관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 때문에, 결국 내 죄 때문에. 선우가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그 일이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거야. 민준이 선우를 일으키며 달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 아버지부터 돌봐야지.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른쪽 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감은 결국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영감이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김영감의 마비된 팔을 움직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재활치료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사직서 쓰겠습니다. 선우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간병을 해야 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봐요. 휴직으로라도. 아니에요.
마음은 정했습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사직서 정말 낸 거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냈어. 선우가 휠체어에 앉은 김영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더 벌면 돼. 걱정하지 마. 민준이 선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 선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선우의 하루는 김영감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선우가 김영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아침 먹어야죠. 김영감이 선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을 휠체어에 태우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5년 전 오해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욕실이었습니다. 선우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김영감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물 온도 괜찮으세요? 김영감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의 굳은 몸을 조심스럽게 씻겨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님을 의심했던 게 정말 죄송해요. 선우가 김영감의 등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선우가 죽을 떠서 김영감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쇠고기죽 해드렸어요. 드세요. 김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 안 드시면 몸이 약해져요. 선우가 숟가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김영감이 선우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님, 선우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김영감이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김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다은이가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감이 겨우 고개를 돌려 다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까요? 다은이가 김영감의 휠체어 뒤로 가서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가 김영감을 거실로 밀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새로 배운 동요 불러드릴까요? 다은이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김영감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준우도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우가 자신이 먹던 과자를 김영감의 마비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김영감이 준우를 바라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는 거예요? 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영감이 움직이는 왼쪽 손으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가 김영감의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김영감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을 돌보느라 지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김영감이 움직이는 왼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선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님? 선우가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김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5년 전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씻겨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영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감이 선우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네, 아버님. 선우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김영감이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고마우신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언어 치료 시간에 김영감이 열심히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밥, 밥, 줘. 김영감이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언어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고마워. 김영감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우가 잘 돌봐줘서.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선우가 김영감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김영감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비록 느리고 불편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다은이가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김영감이 다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김영감. 선우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을 운동의 날, 맑은 하늘 아래 초등학교 운동장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관람석 맨 앞줄에 선우, 민준,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앉은 김영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 나온다. 준우가 김영감의 무릎에 앉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운동장에서 3학년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이가 마지막 주자로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은아, 힘내. 선우가 두 손으로 입을 모으고 소리쳤습니다. 바통이 다은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은이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람석에서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응원했습니다. 우리 다은이, 잘한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김영감도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났습니다. 다은아,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김영감이 어눌하지만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다은이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해냈다. 선우가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다은이가 가족석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양팔로 V자를 그었습니다. 김영감이 마비되었던 오른손을 부들부들 떨며 들어 올렸습니다. 준우와 함께 서툴지만 힘겹게 박수를 쳤습니다. 김영감의 눈에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준우가 김영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김영감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우가 치킨과 음료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다은이 1등 축하 파티. 선우가 돗자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와 준우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치킨 드세요. 선우가 김영감 옆에 앉으며 치킨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김영감이 치킨을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까. 민준이 김영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다은이 준우, 더 큰 거 보려면. 김영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해 봄,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가족들이 산책했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과 아이들은 앞에서 자전거를 타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날씨 좋죠? 선우가 김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응, 좋아.
김영감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네 아버님. 그때 5년 전에 김영감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목욕 안 시켰으면. 김영감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가 김영감의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 덕에 다은이 빨리 살린 거예요. 그런가? 김영감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목욕 안 시키셨으면 다은이가 언제 아프다고 했을까요?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늦게 발견했으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욕실에서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너무 뜨거워. 다은이의 목소리가 욕실에서 들렸습니다. 알았어. 찬물 넣어줄게. 선우가 욕실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모든 오해가 시작되었던 그 욕실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김영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김영감이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5년 전 그날 밤에 비극이 시작되었던 현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변이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과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5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배고프다, 며느라. 김영감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금방 차려드릴게요. 선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이와 준우가 할아버지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공원 갈까요? 다은이가 김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우리 같이 가자. 김영감이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해.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우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 모여서 저녁 먹어요. 5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에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오해와 의심으로 갈라질 뻔했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 사랑,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마음. 김영감이 숟가락을 들고 선우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김영감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함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우는 딸을 지키려는 모성애 때문에 시아버지를 의심했지만 그 의심은 가족 전체를 파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했습니다. 김영감 할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쓰러진 후에도 선우의 헌신적인 간병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 가족이 겪은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더 깊은 사랑과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